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트리 모양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모델링 과정에서 로프트, 트위스트, 디스플레이서를 공부해 볼 거예요. 디스플레이서에서는 리니어 필드를 사용해서 명령이 적용되는 영역을 규정해 주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리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트리 모양과 비슷한 프리미티브를 선택해서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콘 선택해 볼게요. 콘 만들었으면 사이즈 조정해야겠죠? 아트리뷰트 패널에서 사이즈 조정할 텐데요. 10분의 1로 줄여 보겠습니다. 하이 세그멘트랑 로테이션 세그멘트도 수정을 해줄 텐데요. 하이 세그멘트는 좀 달라도 되지만 로테이션 세그멘트는 짝수로 만들어 주실게요. 사이즈 조정이 다 끝났으면 메이크 에디터블 할게요. 단축키 C입니다. 엣지 모드로 와서요. 단축키 UL, 루프 셀렉션 선택하실게요. 루프 셀렉션으로 루프들을 선택하는데요. 하나씩 건너뛰어서 선택할게요.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지 않고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세그멘트를 짝수로 만든 거예요. 저처럼 선택하시고 나면 Y축은 락 걸어서 이렇게 잠궈 주시고요. 스케일 툴 선택할게요. Y축 방향으로는 스케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려고 Y축은 잠궈줬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서 프론트 뷰로 갈게요. 프론트 뷰에서 리탱글 셀렉션 단축키 0이에요. 리탱글 셀렉션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해서 영역을 지정하시고 단축키 T 스케일 툴 사용해서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뷰포트 빈 공간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다시 리탱글 셀렉션 사용해야 되는데요. 스페이스 키 키보드에서 누르시면 좀 전에 사용했던 툴을 다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누르고 다시 영역을 잡아줄게요. 다시 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번엔 스케일 툴로 되니까 스케일 툴로 사이즈 조정할게요. 또 한 번 스페이스 키 누르면 리탱글 셀렉션이니까 선택하고 다시 스페이스 누르고 스케일 툴로 이동해서 사이즈 조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서 트리 모양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스페이스 키 누를 때마다 리탱글 셀렉션이랑 스케일 툴이랑 왔다 갔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트리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무브 툴 사용해서 선택된 세그멘트의 위치도 옮겨 주시고요. 스케일 툴 사용해서 형태 보완해 나갑니다. 리탱글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사이즈 조정하고 무브 툴로 세그멘트 위치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양 끝까지 다듬어 나갈게요. 큰 형태가 이렇게 완성됐으면 콘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Alt나 옵션 누르고 서브디비전 서피스 클릭해 줍니다. 콘에 서브디비전 서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디포머를 사용해서 트리 모양을 비틀어 볼 건데요. 디포머 중에 트위스트를 선택할게요. 트위스트 선택하시고요. 트위스트를 콘 레이어에 차일드 시킵니다. 보라색 아이콘은 차일드 시켜야 되죠. 트위스트 디포머를 차일드 시키고 나면 이렇게 오렌지색 박스가 보이는데요.
트위스트가 작용하는 힘의 공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콘 사이즈에 맞게 하기 위해서 Fit to Parent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사이즈에 맞게 디포머 사이즈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트위스트 디포머의 아트리뷰트 패널에 가서 앵글의 값을 수정해 봅니다. 앵글의 값을 조정해 주면 디포머가 적용됩니다. 앵글의 값에 따라 트위스트 되는 강도가 조절되고요. 무브 툴 선택해서 디포머를 이동시키면 디포머가 적용되는 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작업이 끝났으면 렌더 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진 부분이 있다면 서브디비전 서피스 수정해 줄게요. 서브디비전 서피스 레이어 선택하고 서브디비전 값을 3으로 바꿔 볼게요. 다시 렌더 뷰 확인해 봅니다. 렌더한 내용이 마음에 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레이어 모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Current State Object 클릭합니다. Current State Object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게 하나의 오브젝트 레이어로 만들어지고요. 원래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 레이어들은 널에 넣어서 보관할 거예요. 널 하나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3개를 널 안에 넣어줍니다. 널은 빈 폴더 같이 작용하는데요. 널 안에 레이어들을 넣고 트리 백업이라고 저장해 두고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저장해 둘게요. 트리 백업 널 레이어를 아래로 이동시키고 신호등 버튼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면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할 거예요. 제너레이터 중 하나인 로프트 사용해서 빵과 K컵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를 하나 생성합니다. 스타 생성해서 바닥에 위치할 수 있도록 축을 XZ로 바꿀게요. XZ축으로 바꾼 다음에 스타의 이너 레디우스, 아우터 레디우스, 포인트 값을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스타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카피할게요. 카피된 레이어의 스케일을 줄여줄게요. 로프트를 선택할게요. 로프트 선택하고 스타 레이어를 둘 다 로프트에 차일드 시켜줍니다. 로프트의 아트리뷰트 패널에서 오브젝트 탭으로 갑니다. 오브젝트 탭에서 서브디비전 U의 값을 수정해 줍니다. 서브디비전 U의 값을 수정해서 별의 형태와 세그먼트의 수가 똑같아지게 맞춰줄게요. 서브디비전 V의 값을 줄여줄게요. 캡으로 가서 캡의 스타트와 엔드에 체크해 주시고요. 사이즈와 서브디비전 값을 수정해 주시면 캡의 위아랫부분에 필렛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든 널에 로프트한 스타 레이어들 전부 차일드 시켜줍니다. 널의 이름을 브레드로 바꿔줄게요. 브레드 널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백업으로 카피해 둘게요.
카피한 널의 이름을 팟으로 바꾸고요. 신호등을 꺼서 화면에서 잠시 안 보이게 해둘게요. 브레드 널 안에 있는 레이어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선택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시켜 줍니다. 레이어 이름 브레드라고 바꿔줄게요. 디포머 중에 디스플레이서 선택할게요. 디스플레이서를 브레드에 차일드 시킬게요. 디스플레이서의 아트리뷰트 패널에서 쉐딩으로 갈게요. 쉐이더를 노이즈로 선택하고요. 선택하면 오브젝트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면 이 정도를 수정해 줘야겠죠. 하이 값을 수정해 주면 이 높낮이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서가 적용되는 부분을 규정해 주려고 하는데요. 필드 탭으로 가서 리니어 필드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박스 형태가 생기는데요. Y축을 기준으로 리니어 필드를 정렬해 줄게요. 스케일 툴 사용해서 리니어 필드가 적용되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오디네이트로 가서 S, X, Y, Z의 값을 입력해서 리니어 필드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디스플레이서에 오브젝트 탭으로 가서 스트렝스 조절해 보시면 리니어 필드가 지정된 구간만 디스플레이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딩 탭에 아이콘 클릭하고요. 패턴의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글로벌 스케일의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면 디스플레이서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렐러티브 스케일을 변경해 주시면 특정한 방향으로만 디스플레이서가 적용됩니다. 시드의 값을 조정해 주시면 패턴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마음에 드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시드 값을 조정해 보세요. 브레드에 해당되는 레이어 3개를 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할게요. Current State Object 선택합니다. 그러면 브레드라는 이름으로 병합된 폴리곤 레이어가 하나 생겼고요. 지금까지 작업하던 3개의 레이어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널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던 3개 레이어는 널 안에 넣어 줄게요. 널의 이름을 브레드 백업으로 바꿔주고요. 신호등도 빨간색으로 바꿔서 꺼주고 백업으로 보관해 둡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레이어의 이름을 트리라고 바꿔줄게요. 트리와 브레드 부분에 머트리얼을 적용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머트리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레드 시프트 렌더로 설정이 돼 있어서 레드 시프트 머트리얼이 생긴 거예요. 스탠다드 머트리얼 적용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수정해 볼게요. 렌더 세팅에서 렌더러를 스탠다드로 바꿔주고요. 레드 시프트 머트리얼 지운 다음에 새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스탠다드 머트리얼이 생성됩니다. 컬러 탭으로 가서 컬러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트리 부분에 초록색을 넣어 볼게요. 머트리얼을 하나 더 추가하고 브레드라고 이름을 짓고요. 컬러를 브레드에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로 바꿔 볼게요. 브라운 컬러를 적용해 줍니다. 팟이라고 저장해 놨던 레이어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카피하고요. 카피한 레이어의 이름을 포일이라고 바꿔줄게요. 포일 레이어의 신호등을 켜서 화면에 나타나게 해줄게요. 포일 레이어를 선택하고 뷰포트 솔로 켜서 포일 레이어만 보이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윗면이 막혀 있어요. 로프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캡으로 갑니다. 캡에는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데요. 윗면과 아랫면을 닫아줄 수도 있고 뚫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스타트는 선택 해제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가 뚫린 호일 형태가 됐죠. 뷰포트 솔로 다시 선택해 줍니다. 로프트로 다시 가서요. 스타 1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볼게요. 스타 레이어의 위치는 위로 올려볼게요. 로프트로 두 개의 스플라인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스플라인의 위치나 사이즈가 달라지면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죠. 스플라인의 위치나 사이즈를 브레드에 잘 맞게 수정해 볼게요. 포일에 해당되는 레이어 다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할게요.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에서 레이어 전부 합쳐줄게요. 합쳐진 레이어의 이름을 다시 포일로 바꿔줄게요. 포일 레이어 선택하고요. 폴리곤 모드 선택하고요. 두께를 생성하는 thicken 툴 선택할게요. thicken 선택하고요. 두께, thickness 조절해 줍니다. 이제 두께가 있는 호일 컵이 완성됐습니다. 머티리얼 하나 추가해서 포일 컵에도 색상 적용해 놓을게요. 스피어 하나 생성하고요. 사이즈 줄여서 케이크를 장식할 오나먼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스피어 사이즈 트리에 맞도록 줄여줍니다. 새로운 머티리얼 하나 만들고요. 컬러 선택해서 스피어에 적용시켜 줄게요. 스피어 레이어의 이름을 볼.1로 바꿔줍니다. 볼.1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카피할게요. 카피한 볼 레이어에도 새로운 머티리얼 생성해서 다른 컬러 적용해 볼게요. 실린더 선택하고요. 실린더의 사이즈 조정해 주고요. 하이 세그멘트는 1로 바꿔줄게요. 캡으로 가서요. 필렛 선택합니다. 필렛에서 세그멘트 값 조정해서 양쪽이 동그랗게 되게 할게요. 세그멘트랑 레디어스 값 조정해서 양끝이 동그란 막대를 만들게요. 실린더 레이어의 이름은 파츠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트리를 장식하기 위한 3개의 레이어를 복제할게요. 클로너 선택할게요. 클로너에 파츠, 볼, 볼1 전부 넣어줄게요. 차일드 시킵니다. 클로너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모드는 오브젝트로 바꿔줄게요. 오브젝트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클로너에 오브젝트라는 빈칸에다가 트리라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붙여 넣을게요. 오브젝트를 트리 레이어로 지정해 줬으니까 클론은 트리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카운트 수를 변경해서 복제되는 개수를 조절해 볼게요. 시드의 값에 따라서 복제 패턴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드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시드를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트리 모양 컵케이크의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처음이라 형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백업으로 저장해놨던 파일을 활용해서 컵케이크의 형태를 수정해 보세요. 저장해둔 파일로 휘핑크림이 얹어진 음료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장식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응용작도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모델링한 데이터에 시네마 4D 스탠다드 렌더를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